자, 이용자 교육 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바로 갈게요. 자, 도서관의 이용자 교육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용자 교육 유형하면 뭐 있어? 서비스 현장 교육, 오리엔테이션, 서지 교육, 도서관 이용 교육 있어요. 이렇게 오리엔테이션, 도서관 이용 교육, 서지 교육, 정보 관리 교육 또는 정보 리터러시 이렇게 들어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용자 교육의 유형으로 먼저 잠깐 위치만 잡아볼게요. 이용자 교육의 유형은 48페이지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비공식에 있는 서비스 현장 교육, 그렇죠? 개별 교육 여기부터, 그 다음에 공식 교육에 있는 오리엔테이션, 그 다음에 도서관 교육 또는 도서관 이용 교육도 해당합니다. 도서관 교육, 도서관 이용 교육, 그 다음에 서지 교육, 그 다음에 정보 관리 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각주에다 달아놨죠. 뭐로도 표현하는 경우가 있다. 정보 리터러시로 하고 있기도 하다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자, 서비스 현장 교육에서는 도서관 주체의 강습회 또는 특강 형식으로 특정 테마를 강의하는 방법. 서비스 현장 교육은 여러분 뭐예요? 이건 이제 공부한 사람은 당연히 말도 안 돼 이렇게 하지만 그냥 감각으로 저 말만 가지고 푸는 사람들한테는 맞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서비스 현장에서 강의하면 되지. 그거 아닌가요?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학문적 우리가 이제 다루는 명칭이 학문적 명칭이에요. 서비스 현장 교육은 개별 교육이고 1대1 교육이야. 그러니까 강의로 강습회를 여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강의하는 방법이 주로 활용되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강연회 같은 것이고요. 오리엔테이션도 강의를 할 수 있고, 특강 형식은 특강 형식으로 했을 때 도서관 이용 교육, 그런 정도 얘기를 관련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디 보면 될 것 어디를 같이 보시면 좋냐면요. 여기입니다. 자, 특정 테마에 대한 정보를 찾고자 하는 이용자 집단 대상으로 하는데 교육 주고, 그 다음에 오리엔테이션을 이제 벗어난 중급 단계 교육이고, 그래서 이제 도서관 이용 교육 같은 경우도 좀 종종 있고요. 그 다음에 어디 갔어? 요런 것도 오리엔테이션 때 주로 사용되는 교육. 그래서 이게 강당 등에서 구두 설명이 있으니까 이제 여러분 좀 조심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해당 해석의 방식을 너무 키우시면 안 돼요. 그러면 도서관 주체 강습회 또는 특강 형식으로 특정 테마를 강의하는 방법이 주로 활용되는 것은 오리엔테이션인가요? 도서관 이용 교육인가요? 서지 교육인가요? 이렇게 했을 땐 무리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건 1번. 그럼 나머지는 맞는 내용들이겠죠? 자, 오리엔테이션, 도서관에서 가장 많이 실시되는 교육 유형, 도서관 전문에 대한 간단한 소개, 초급 단계 이용자 교육. 방금 전에 봤죠? 도서관 이용자들이 도서관 내의 특수하고 전문적인 정보원들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자, 이게 이제 도서관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얘기했었죠. 우리가 이 서지 교육에서 특징이 어딨냐면 특정 기관으로서의 한계를 넘어선다. 요게 이제 서지 교육의 특징이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도서관 내의 특수하고 전문적인 정보원들로부터 도서관 내도 포함되지만 외에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난 여기서 키워드는 요거라고 생각해. 도서관 외. 정보관리 교육은 이제 관리하는 방법이니까요. 이것도 어렵지 않고 답은 1번입니다. 자, 2번 볼까요? 도서관 이용 교육 중에 최근에 발전된 리터러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빅6는 학교 도서관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정보 리터러시 모델이다. 이게 이제 학교 도서관 환경이라 빅6가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은 미취학 아동부터예요. 미취학 아동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그러니까 슈퍼3. 그 다음에 3, 4, 5, 6 정도 되는 3, 4, 5, 6 요 정도 해가지고 빅6. 그 다음에 나머지 리틀 12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레이드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도서관 환경에서 적용하기 좋기 때문에 우리 학교 도서관 사서교사 선생님들 시험 문제에 빅6가 정말 빈번하게 나왔어요. 가장 많이 나왔고 다른 애들이 안 나왔어요, 거의. 그러니까 빅6가 대세입니다. 빅6가 그냥 시험 문제 리터러시 나왔다는 빅6 또 나오겠구나 이런 분위기예요. 물론 다른 애들도 있지만 보세요. 여기 페이지 빅6는 기본 64페이지. 우리 앞에서 아이젠버그 할 때도 한번 잠깐 나왔었죠. 빅6. 그래서 여기 사서교사, 교과교사가 협력해서 실제 학습방에서 연령에 따라 가르치는 게 이런 거 같은 우리 협력 수업이라고 하거든요. 학교 도서관 쪽에서는 협력 수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슈퍼3, K2까지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 그 다음에 그레이드 3에서 6이 초등학교 3, 4, 5, 6이에요. 그 다음 7에서 12학년이 중고등학생이죠. 우리도 12년 제도로 이제 초등교육, 중등교육이 12년이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거를 K12라 그래요. 미국에서 K12,
그래서 K-12에 해당하는 그 교육에 빅6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빅6의 3단계, 6단계, 12단계짜리 모델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정보 리터러시 이용자 죄송합니다. 정보 리터러시 있는 이용 교육을 둘러싼 광범위한 교육을 포함하기 때문에 서지 정보의 이용 교육보다 범위가 넓죠. 당연히 넓습니다. 쿨타운은 고등교육을 위한 정보 리터러시 역량 기준을 발표하여 대학 도서관 정보 리터러시 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쿨타우가 이거 한 게 아니라요. 지금 고등교육 쪽으로 가면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고등교육 쪽으로 가면은 ACRL 하나랑 스쿠널 이렇게 돼 있거든요. 대학 도서관 리터러시 교육이나 이런 거 나오려면 쿨타운은 우리 그 ISP 있었죠. ISP 모델하고 연결된 겁니다. 그래서 ISP는 어떤 영역이라든가 교육 쪽 사람 어떤 뭐 교육 대상들 또는 교육 과정에 따른 이런 것보다는 일반적 이론으로 보셔야 돼요. 일반적 이론. 학교도서관 대학 도서관 사서는 전통적인 도서관 이용 교육을 정보 리터러시 교육을 대체하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적극적이었다. 학교 도서관이나 대학 도서관 당연히 이쪽은 이제 이론 자체도 보수 이론이니까 적극적일 수밖에 없었겠죠. 답은 3번입니다. 쿨타우가 안 맞죠. 쿨타우는 우리 쿨타우 저기 어디서 나오는지 한번 정보 모델 있죠. 모델에서 나왔죠. 오늘 말도 꼬이지. 그 더빈 쿨타우 앨리스 할 때 나왔었죠. 그래서 앨리스 모형 나오고 윌슨 모형 나오고 지금 여기가 쿨타우죠. 쿨타우 모형 여기 얘기하는 겁니다. 페이지로는 71페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뭐 연령대 사람들이나 고등교육은 이래야 된다 이런 식이다가 아니라 사람들은 이렇다 해요. 그러니까 더빈도 사람들은 이렇다, 쿨타우도 사람들은 이렇다 이렇게 접근한 겁니다. 답이 3번. 참 고등교육 관련된 걸 잠깐 리터러시 모델 쪽 잠깐 가보면은 일단은 고등교육 리터러시 모델은 스쿠널 모형이 있었고요. 고등교육이면 여러분 대학교육이 고등교육입니다. 대학교육. 중등교육이 중고등교육이에요. 중등하고 고등 있죠. 중등하고 고등. 그러니까 중등교육은 중학교, 고등학교가 중등교육이고 고등교육은 대학교육이에요. 이거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니까 고등교육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ACRL 요게 보면 고등교육 기관을 위한이라고 되어 있죠. 고등교육. ACRL이 뭐예요? College and Research Library잖아요. 그러니까 고등교육 기관이면 대학교 이렇게 보셔야 되죠. 그래서 대학생들 나오고 있죠. 그래서 ACRL 쪽. 그 다음에 영국 하면은 얘도 어디요? 스쿠널이 영국 국립 및 대학도서관협회잖아요. 그래서 이들에게 필요한 리터러시 모형을 제시한 게 세븐필러스 모델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빅6 다음 단계 뭡니까? 그러면 ACRL 이렇게 가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ACRL이나 스쿠널 가면 되지. 자, 미국에서는 ACRL, 영국에서는 스쿠널. 자, 3번. 도서관 이용 교육의 최근 경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참 페이지 안 알려드렸지. 페이지 67, 66, 67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서관 이용 교육. 교육 담당 사서는 직접 교육을 넘어 탐색 전략 모형을 만들고 다른 기관과 협력하는 등 다양한 역할 수행을 요구받는다. 일단 사서가 역할 수행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뭐 틀리진 않은 것 같아요. 여기는 약간 상식으로 풀어야 될 것 같은 느낌도 좀 있습니다. 교육 당사자가 이용 교육의 교재 또는 매뉴얼을 만들어 제공하는 것을 이게 뭐 상식 문제 같죠? 충분하다 그런 게 어디 있어? 이건 이제 약간 태도를 놓고 응용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태도에 대한 응용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매뉴얼 만들어서 제공하는 거 충분하다 이 정도 나오려면은 이제 보수 이론이잖아요. 근데 요즘에 보수 이론적 측면이 이용자 교육의 보수 이론적 측면에서는 적극성이 가미된 그러니까 리터러시적 측면 체계적이며 좀 더 이렇게 뭔가 준비성이 많아야 되는 이런 정도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뭐 매뉴얼 만들고 끝나면 땡 이런 건 아니죠. 이건 옛날식의 교육, 이용자 교육의 최근 경향이랑 과거에 이랬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교육 담당사는 이용 교육을 할 때 특정 도구에 대한 이용 교육을 강조하기보다는 개념을 강조하고 이용자들이 다양한 도구와 전략을 활용하도록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요즘에 서지 교육이나 이런 것도 개념 교육 중시했고 리터러시도 이쪽으로 중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렵지 않게 풀 수는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는 위치를 찾아가기보다는 이용자 교육의 어떤 경향성, 뉘앙스를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이런 정도를 만들어서 물어본 걸로 보여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부분이라서 여기 별도로 위치는 잡지 않겠습니다. 자, 4번.
도서관 이용자 교육에 적합한 평가 방법과 그에 따른 수행 내용으로 옳지 않게 짝지은 것. 그러니까 틀린 거 고르는 거죠. 자, 관찰, 이용자 교육에 적합한 평가 방법이에요. 보세요. 이용자 교육의 평가 방법은 여기 보면 관찰, 면담, 설문, 다면 평가법 있잖아요. 우리 이용자 교육 평가 방법은 3개밖에 없어요. 3개만 제시되어 있습니다. 뭐뭐 있게요? 관찰, 면담, 설문만 있어요. 여기 보시면 리터러시 앞쪽에 가야 돼. 이용자 교육에 자, 이용자 교육의 평가죠. 60페이지입니다. 60페이지 이용자 교육 평가면 관찰, 면담, 설문이에요. 이 3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면평가법은 이용자 교육 평가가 아니라 도서관 경영론, 이 경영론 쪽에서 좀 다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면평가법은 뭐 별 어렵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평가할 때 주변 동료 평가, 위에 상사 평가, 밑에 부하 직원 평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이 사람을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이런 걸 보는 게 이제 다면평가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런 거고요. 그래서 나머지는 어렵지 않죠. 도서관 이용 행태와 정보 탐색 형태를 관찰하였다. 면접 학습자 교수 사서의 견해를 구했다. 설문조사 조사할 사항을 문항별로 작성해서 의견을 쓰게 했다. 이런 건데 다면평가법은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경영학이나 이런 데서 다뤄지는 어떤 인물평가, 그 인적 자원 평가에 해당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페이지는 아까 얘기했죠? 60페이지에 나왔던 부분입니다. 자, 그럼 여기 이건 뭔가죠? 세일스라고도 평가를 하겠는데, 이게 정보 리터러시 평가 도구이기는 해요. 이게 정보 리터러시 평가 도구입니다. 평가 도구. 왜냐면 정보 리터러시 교육은 해요. 교육은 하는데, 정보 리터러시 평가는 뭘로 하지? 해가지고 평가 도구에 대한 언급이 있기는 해요. 근데 저 논문으로 나왔어요. 제가 보니까 저 문제는 논문 안에 아마 출제 선생님이 저쪽에 이제 연구가 있거나 아니면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지문에 섞여 들어간 것 같아요. 대신에 정답을 선택하는데 완전 다른 말이니까. 그쵸? 게다가 다면평가법과 리터러시 평가라고는 전혀 상관이 없죠. 그래서 뭐 정답 선택에는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섞여 나온 거 아닌가 싶긴 하고요. 이 세일즈 요거 같은 경우는 리터러시 평가 툴 같은 정도로 연구에서 논문 등에서 좀 나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논문도 봐야 되냐? 그게 아니라 이런 게 있다 정도로 그냥 보충해서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이쯤 나오면 그럼 이거 나오면 어떡하나 이러신 분들인데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이걸 답을 해서 나오게 되면은 그 문제가 좀 심하게 나온 문제가 돼요. 자, 다음 5번 볼까요? 자, 도서관 이용자 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견학, 컴퓨터, CAI 교육이죠. 컴퓨터 보조 교육, 정보 리터러시 교육, 참고 면담을 통한 1:1 교육 봅시다. 자, 견학은 도서관 세부적인 설명이 가능하며 이용자의 이해를 증진시킨다. 이거 바로 나오는데요. 견학은 세부적인 점까지 설명할 수 없다가 단점이죠. 견학 페이지는 53페이지입니다. 53페이지. 순회지도 강의 방법이 선행되면 효과적이야. 그 다음에 초보자를 위한 교육에 자주 사용되고, 뭐, 정기적 수행하는 교육 방법. 여기죠. 지속적인 교육 경험 안 되고, 세부적인 점까지 설명할 수 없으므로, 그릇된 판단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잘못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뭐라 그래요? 세부적인 설명이 가능하다. 이렇게 하고 있죠. 틀렸죠. 그 다음에 컴퓨터 보조 교육. CA 교육이죠. 자, 교육진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고, 리터러시는 사서가 무엇을 가르치는 보다 이용자가 무엇을 배우는데 초점을 두죠. 이거 중요한 말이죠. 그러니까 교수자 중심의 교육에서 학습자 중심의 교육으로 이제 바뀐 거예요. 학습자 중심의 교육으로 바뀐 게 리터러시입니다. 이게 이제 꽤나 유행을 해요. 이렇게 막 바꿔보는 거예요. 뭐 계획 세우고, 우리 사회과학 쪽에서도 어떤 사회과학 방법론 쪽에서 교육학 방법론 쪽이나 이런 데서도 사설교사 쪽 강의를 하다 보면은 그런 게 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교수자 중심의 학습에서 학습자 중심으로 학습으로 선택자 중심이나 사서 중심의 장서 구성에서 장서 중심의 또 학습 중심의 장서 구성으로 이렇게 해서 중심점의 위치를 이렇게 바꾸는 트렌드가 꽤 있어요. 리터러시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참고 면담을 통한 1:1 교육은 이게 1:1 교육이 우리 앞에서 서비스 현장 교육 그쪽 얘기하는 거죠. 이용자 문제 해결에 필요한 교육을 적시에 제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면 교육이니까요. 대면 교육이니까 바로바로 제공할 수 있겠죠. 뭐 어렵지 않은 내용이었고 견학, 시청각 교육, 그 다음에 CAI가 여기 그대로 다 붙어있죠. 55페이지 CAI 55페이지 리터러시도 아까 나왔던 부분이죠.
리터러시는 이제 중심점 잠깐 보시면요. 리터러시도 저 멘트가 있어요. 61페이지에 가시면은 여기 있습니다. 8번. 사서가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는보다 학생이 무엇을 어떻게 배우는지 초점을 두고 있다. 여기 이제 8번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아니 8번에서 나온다고 하니까 좀 그렇다. 61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고. 자, 다음 6번 볼까요? 6번. 이용자 교육의 방법 중 하나인 강의식 방법의 직접 교수법. 직접 교수법. 우리 강의 방법에 직접 교수법, 간접 교수법, 절충식 교수법 있었죠. 직접, 간접, 절충식. 그거 있었습니다. 직접인 거는 옳지 않은 것은 학습자가 수업을 주관하는 게 아니죠. 교수가 수업을 주관하는 거죠. 요건 간접 교수법에 해당하는 거죠. 클래스가 클 경우 학습자 피드백이 어려운 거 맞고, 짧은 시간에 많은 정보 전달할 수 있고, 배운 지식을 직접 적용해 볼 수 있는 실수 있게는 적어요. 대신에 우리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게 직접 교수법을 계속 학원에서 실강에서 하고 있는 게 전달량을 단시간에 많이 넣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서 그런 거죠. 그래서 강의식에 해당하는 내용이 52페이지입니다. 52페이지에 직접, 간접, 절충식이 있고, 그럼 이제 도서관 이용 교육은 뭘 해야 되는가 했을 때 절충식 교수법을 써야 된다라는 게 이제 관건이죠. 요거 도서관 현장에서 수업을 하거나 도서관 현장 수업을 할 때 좋은 건 절충식 교수법. 제시를 하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실습 적용을 해보고 이런 맥락이죠. 그래서 학습자가 수업을 주관하는 거는 여기 간접, 여기 바로 여기 나와 있죠. 학습자가 수업을 주관한다. 자, 7번 보겠습니다. 도서관 이용자 교육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서비스 현장 교육은 참고사서가 이용자의 질문에 해답하는 과정에서 이용자 요청에서 이루어지는 개별 교육이다. 그래서 우리 서비스 현장 교육, 개별 교육, 1대1 교육 다 했었던 거죠. 여기 point of use 또는 one-to-one instruction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서지교육은 이용자가 연구과제에 의해서 전문적인 정보원에서 필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으로 전문 탐색지도 또는 전문 탐색 교육이라도 불린다. 맞습니다. 정보관리 교육은 공공도서관의 각종 문헌정보 탐색과 자료 정리 방법 등을 교육하는 시작될 때 틀렸어요. 정보관리 교육이 우리 오리엔테이션, 도서관 이용 교육, 서지 교육, 정보관리 교육으로 나눴을 때 이 나누는 기준 자체가 교육 대상자의 수준에 따라 나누는 거거든요. 그럼 정보관리 교육은 공공도서관이 아니라 전문도서관급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거 찾아가 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여기 위쪽에 가면은 정보관리교육 페이지 51페이지. 주로 전문도서관이죠. 공공도서관 아니고요. 전문도서관 쪽에서 연구자들, 지속적 연구를 해야 되는 연구자들 대상으로 진행된 것이 정보관리교육이었던 거죠. 공공도서관 이건 아니죠. 그 다음에 서비스 현장 교육이나 뭐 요건 우리 여기서 유형에서도 다 나왔던 내용입니다. 페이지 시작 위치만 알려드릴게요. 공식적 교육은 49페이지, 비공식적 교육, 개별 교육, 서비스 현장 교육, 그 다음에 원투원 인스트럭션, 포인트 오브 유즈 인스트럭션 다 똑같은 동네에 있죠. 48페이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서지교육도 아까 봤죠. 전문 탐색지도 한번 찾아가 볼까요? 서지교육도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 전문 탐색지도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그래서 요거랑 같이 이제 내용들 위치 체크해 두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자 8번 볼까요? 정보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아까 나왔던 거다. 사서가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는 거 아니었죠. 나왔던 거다. 그래서 아까 8번 찍었던 거 그대로 나왔네요. 리터러시에서 8번 찍었던 게 그대로 나와서 네, 61페이지 다시 한번 체크하고 한 번 더 읽어보세요. 그럼 지금 오늘 여기만 지금은 3번인가? 문제풀이 한 번에 3번에서 4번의 복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속 교차 복습하면. 자, 그럼 나머지 평생학습자로서 지식 기반을 습득한 정보지식 양성을 위한 것. 이 평생학습자로서 영역을 이야기한 게 이거죠. 이거. 그래서 자, 정보 리터러시, 요거 이제 독립학습, 인디펜던트 러닝과 독립학습, 그 다음에 라이프롱 러닝, 평생학습. 이렇게 가는 거예요. 평생학습. 이용자 스스로 정보가 필요한 시점을 인식하고 하는 교육. 이용자 정보를 통해서 스스로 학습한 능력. 이건 이제 자기주도성에 대한 얘기도 많이 했었던 부분이죠. 그래서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일반론이고,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일반론은 이 앞에 쭉 다 나와 있습니다. 61페이지 쭉 연속해서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돼요. 자, 9번 보겠습니다. 빅6 6단계. 요게 이제 지방직이라 이렇게 쉽게 나오는 거예요. 빅6 6단계 다 외우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일단은 우리 뭐부터 해야 되냐면 정보과제를 정의해 줘야 돼. 자, 정보과제 정의하고 그 다음 뭐 하죠? 정보과제 정의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과제를 정의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전략을 짜야 되겠죠. 방향을 어떻게 어디로 전략을 짠 다음에 정보 검색 전략을 짜고 자, 소재 파악과 접근을 한 다음에 정보를 활용하고 통합을 한 다음에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비어있는 애들은 전략하고요. 비어있는 애들은 전략하고 여기 평가 전에 나오는 게 통합 정리입니다. 통합 정리. 그러니까 소재 파악과 접근과 정보 활용이 이제 답이 되는 거죠. 9번 답은 3번이죠. 요거는 빅6 그 모형표 있죠. 64페이지 또 64페이지죠. 여기 잔뜩 나와 있어요. 정보 문제 정의, 탐색 전략 수립, 방금 전에 얘기했죠. 그 다음에 식별과 접근, 정보 이용, 통합. 근데 말이 조금씩 달라서 헷갈려. 맥락으로 알아야 돼요. 여기는 진짜 처음에는 여기 왜 과제의 정의인가요? 문제의 정의 아닌가요? 그렇죠. 문제의 정의 아닌가요? 이게 번역이 살짝 달라요. 쌤들 책마다 번역이 살짝 달라서 그래서 제가 요거 말고 하나 더 받을 번역을 말씀드릴게요. 위치 어디 가면 있냐면 표가 하나 더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요건 잠깐 세웠다가 찾아서 알려드릴게요. 잠깐만요. 자, 찾았어요. 76페이지 오십니다. 76페이지 오시면은 여기에 쿨타우가 정보탐색 과정 얘기하잖아요. 여기서도 과제 착수란 표현을 써요. 그죠? 과제. 빅6에서도 아까 과제 나왔죠. 그러니까 뭔가 시작할 때 과제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그래서 이게 과제, 여기 이 쿨타우 거를 참고해서 알고 계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과제 착수, 토픽 선정, 예비조사, 초점. 얘도 6개이긴 하지만 똑같은 건 아니죠. 똑같은 건 아니지만 비슷한 맥락의 표현들이 있으니까 과제 정의라든가 문제 정의라든가 쿨타우도 원래 시작이라고 하는데 과제 착수라고 하잖아요. 그 비슷한 맥락 표현들이 있으니까 참고로 번역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얘가 무슨 말을 하는지에 대한 뜻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과제 또는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략이 키워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접근, 탐색 뭐 이런 것들이 키워드. 알겠죠? 그 다음에 정보 활용이야 정보 이용이고 그 다음에 통합 정리에서 통합이 키워드예요. 통합 키워드. 그렇게 해서 약간 용어가 다르더라도 좀 당황하지 말자. 왜냐면 옛날에 국중에서도 요 비슷하게 나왔었어요. 국중이 아마 빅6였나 쿨타워였나 하여튼 용어가 살짝 달라서 학생들이 당황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빅6가 나온 다음에 또 추가로 알아둬야 될 거는 그 리틀 12 있죠. 리틀 12에서 빅6 활동 6개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2개씩 들어가 있는 거 있죠. 그걸 그 다음에 보셔야 돼요. 국회에서도 나왔어요, 이거는. 자, 10번. 자, 도서관 정보 리터러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이용자가 언제 정보가 필요한지 알고 필요한 정보를 식별하여 평가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능력이다. 당연하죠. 그죠? 이건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에 이용자가 건물의 물리적 시설을 소개하고 이용자 재방문하여 자원을 이용하도록 동기부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거는 오리엔테이션이죠. 도서관 이용에 대한 교육으로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정보자료를 상세하게 설명해서 초점을 둔다. 이건 리터러시가 아니라 도서관 이용 교육에 대한 설명에 가깝죠. 정보 리터러시 교육은 이론이 처음 발표되었을 때 공공도서관 사서들이 다른 관종의 사설에 비해서 정보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에 더욱 적극적이었다. 공공도서관이 아니라 아까 나왔죠? 학교, 대학. 그쵸? 이건 문제 안에서도 문제 지문이 계속 돌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리터러시가 처음 나왔을 때는 그 학교나 대학 도서관 쪽에서 특히 아마 학교나 대학 도서관 쪽에서 특히 지금 현재 리터러시 교육을 되게 중시하고 있는 동네가 학교 교육이에요. 학교야. 학교 쪽에서 좀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거랑 같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요즘 사서교사들이 학교 도서관에서 리터러시 교육들 많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보 리터러시 이 부분 페이지에 아까 다서 나왔던 것들 계속 나오고 있죠. 60페이지, 61페이지, 빅6까지 같이 이렇게 해서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마무리 이용자 교육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문제풀이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